매일같이 여러분 주변의 가게들은 정원 가꾸기에 진심인 사람들이라면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살 만한 것들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쓰레기나 폐기물이 아니라 평소라면 돈을 주고 사야 했을 물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실제로 유용한 재료들입니다. 여러분이 정원용품점에서 다른 형태의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돈을 쓰는 동안 컨테이너, 토양 계량제, 잡초 방지막, 육묘 트레이, 그리고 배수 솔루션들이 모두 쓰레기통이나 재활용 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10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어떤 가게에 문의해야 하는지, 정원에서 정확히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몇몇 경우에는 왜 가게에서 버리는 것이 새로 사는 것보다 실제로 더 나은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시작해 봅시다. 탑 1. 식품 등급 5갤런 버킷. 5갤런 버킷은 정원에서 가장 다용도로 쓰이는 용기 중 하나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물점에서 개당 4달러 또는 5달러를 주고 새 것을 삽니다. 베이커리, 델리, 레스토랑 식자재 공급 주방에서는 프로스팅, 피클, 소스, 올리브 등을 담기 위해 이 버킷들을 끊임없이 사용하며 한 번 개봉하면 상업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버립니다. 내부 베이커리가 있는 식료품점에 가서 베이커리 부서에 처분하려는 5갤런 버킷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대부분은 즉시 그렇다고 답할 것입니다. 어떤 가게들은 사람들이 물어보기 때문에 아예 따로 쌓아두기도 합니다. 핵심 문구는 식품 등급입니다. 이 버킷들은 음식을 담았던 것이므로 안전하고 유해 물질이 침출되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먹을 것을 재배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토마토, 고추, 감자, 허브를 위한 컨테이너 재배용으로 사용하세요. 수직 재배 시스템을 위해 버킷을 쌓고 배수 구멍을 뚫으세요. 퇴비를 섞거나 흙을 운반하거나 빗물을 모으거나 파종용 흙을 보관하는 데 사용하세요. 바닥과 측면에 작은 구멍들을 격자 모양으로 뚫어 화단에 묻으면 지하 관수 저수조로도 쓸 수 있습니다. 목록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5갤런 버킷 하나가 무한성장형, 토마토 식물 한 그루를 키우기에 이상적인 크기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크고 비싼 레이즈드 베드 플랜터의 무게와 비용 부담 없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정확한 뿌리 용적을 제공합니다. 상업용 컨테이너 재배자들은 수십 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탑 2. 대형 골판지 시트. 골판지는 적은 노력으로 가꾸는 정원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이며 가전 매장, 가구점,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 골판지에 파묻혀 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소파는 모두 두껍고 이중벽으로 된 거대한 골판지 시트에 담겨 배송되며 가게들은 이를 매일 분해하여 재활용하거나 버립니다. 골판지가 정원에서 하는 역할 중 시중의 그 어떤 제품도 똑같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땅에 평평하게 깔고 가장자리를 겹쳐 놓으면 몇 주 안에 잔디와 잡초를 완전히 박멸합니다. 땅을 파거나 제초제를 쓰거나 돈이 들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는 조경용 부직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골판지는 빛을 차단해 그 아래의 모든 것을 질식시킨 뒤 다음 몇 달 동안 토양 속으로 완전히 분해되면서 지렁이의 먹이가 되고 유기물을 보충합니다. 이것이 지난 10년 동안 퍼머컬처와 홈스테딩 세계를 휩쓴 무경운 농법의 기초입니다. 기술은 간단합니다. 먼저 테이프나 스테이프를 제거한 골판지 시트를 서로 겹치게 깔아줍니다. 땅에 밀착되도록
물을 듬뿍 뿌린 다음 그 위에 4-6인치 높이로 퇴비나 우드칩을 쌓으세요. 그 상단층에 즉시 식물을 심을 수 있습니다. 식물의 뿌리가 골판지에 닿을 정도로 깊게 자랄 때쯤이면 골판지는 이미 분해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가전 매장, 가구점, 자전거 가게, 대형 소매점의 하역장에 문의하세요. 그들은 거의 항상 수락할 것이며 가져가줘서 고맙다고 인사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Top 3. 커피 찌꺼기. 커피숍에서는 매일 엄청난 양의 사용한 커피 찌꺼기가 나옵니다. 바쁜 카페는 하루에 30주 50파운드의 찌꺼기를 배출하며 그 대부분은 곧장 쓰레기통으로 향합니다. 사용한 커피 찌꺼기는 실제 가치가 있는 진정한 토양 계량제입니다. 여기에는 질소 중량의 약 2%와 함께 칼륨, 마그네슘, 구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비 더미에서 이것은 더미의 온도를 높이고 분해를 가속화하는 녹색 재료 역할을 합니다. 흙에 직접 섞거나 웃거름으로 뿌려주면 점토가 많은 토양의 배수성을 개선하고 유기물을 더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실은 사용한 커피 찌꺼기가 pH 6에서 6.5 사이로 중성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커피가 산성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산성 성분은 대부분 수용성이어서 커피잔 속으로 들어갑니다. 남은 찌꺼기는 생각보다 훨씬 순하며 이는 산성을 좋아하는 식물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옛날 조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멀칭층으로 사용하면 특정 균류 질병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달팽이 같은 일반적인 정원 해충들이 커피 찌꺼기띠를 건너가는 것을 피한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수년 동안 Grounds for Your Garden 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객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찌꺼기를 봉지에 담아두곤 했습니다. 많은 개인 카페들도 정중히 부탁하면 똑같이 해줄 것입니다. 카페 측이 편하도록 개인 용기를 직접 가져가면 정기적으로 찌꺼기를 따로 모아주는 것을 대부분 기쁘게 생각할 것입니다. Top 4. 플라스틱 우유 상자. 플라스틱 우유 상자는 식료품점 뒷매당이나 유제품 배달소 어디에나 있으며 그중 일부는 파손되거나 금이 가거나 순환 과정에서 누락되어 폐기되곤 합니다. 이것들은 식품 안전 용기와 같은 재질인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U로 만들어졌으며 내구성이 매우 뛰어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정원에서 우유 상자는 기본적으로 배수시설이 갖춰진 기성품 레이즈드 플랜터입니다. 흙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서도 배수는 잘 되도록 황마포나 조경용 부직포를 안쪽에 깔아주세요. 배양토를 채우면 약 4-5갤런의 흙이 들어가는데 이는 고추, 모듬 허브, 상추 한 포기 혹은 딸기를 심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상자 2개를 쌓으면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높이의 플랜터가 됩니다. 상자를 뒤집어서 화분 받침대로 사용해 식물이 빛을 더 잘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화분, 도구, 씨앗 봉지, 정원용품들을 정리하고 보관하는 데 사용하세요. 측면이 뚫려 있고 구조가 견고하며 쌓을 수 있는 디자인 덕분에 덩굴 식물을 지지하는 데도 탁월합니다. 어린 오이나 콩 모종 위에 상자를 씌워두면 식물이 자리를 잡는 동안 격자 무늬를 첫 번째 격자 지지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식료품점이나 유제품 공급업체에 확인해 보세요. 배달 시스템에서 더 이상 쓸 수 없을 정도로 금이 가거나 부서진 상자들은 좋은 재료가 됩니다. 대부분의 가게는 폐기 처분하는 것보다 기꺼이 넘겨줄 것입니다. Top 5. 나무 팔레트, HT 전용. 나무 팔레트는 어디에나 있고 정원 커뮤니티에서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팔레트를 정원에 들여놓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가 하나 있으며 그것은 나무에 바로 찍혀 있습니다. 팔레트 스탬프에서 HT라는 글자를 찾으세요.
HT는 열처리, 히트 트리티드를 의미합니다. 이는 나무를 열로만 처리하여 해충과 병원균을 죽였다는 뜻입니다. 오직 이런 종류의 팔레트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스탬프에 MB라고 적혀 있다면 그것은 독성이 있고 나무에 잔류하는 훈증제인 메틸브로마이드를 뜹니다. 그런 팔레트는 예외 없이 쓰레기통에 험버들을 합니다. 그런 팔레트는 예외 없이 쓰레기 두엄포쳐 쓰레야 합니다. 나무 플레트는 마즈가만 수치입니다. 메틸브로마이드를 뜻합니다. 그런 팔레트는 스탬프에만 서 눌러 켜가줍니다. 첩프가 전혀 없다면 무엇으로 처리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그대로 두세요. 깨끗하고 구조적으로 튼튼한 HT 팔레트는 정원에서 엄청나게 활용도가 높습니다. 팔레트를 수직으로 세우고 뒷면에 조경용 부직포를 박은 뒤 나무 살 사이의 틈을 흙으로 채우면 허브, 딸기 혹은 뿌리가 얕은 채소를 위한 벽면 플랜터가 됩니다. 두 개를 평평하게 눕혀 쌓으면 레이즈드 베드 프레임이 됩니다. 팔레트 4개를 사각형으로 배치하면 12평방피트 규모의 튼튼한 재배 화단이 완성됩니다. 나무살을 떼어내 길가 테두리, 퇴비한 프레임 혹은 간단한 격자 지지대로 사용하세요. 철물점, 홈 인테리어 센터, 사료가게, 그리고 대량 배송을 받는 모든 업체에는 보통 팔레트가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보다는 하역장에서 물어보세요. 물건을 내리는 사람들이 무엇이 남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Top 6. 육묘용 포트 및 모종 트레이. 원예센터와 묘목장에는 식물을 소매로 살 때 담겨있던 검은색 플라스틱 포트와 모종 트레이가 엄청나게 쌓이게 됩니다. 식물을 팔고 나면 그 용기들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으며 대부분 재용함이나 매립지로 향합니다. 이것들은 씨앗 파종과 번식에 정확히 필요한 물건들이지만 막상 사려고 하면 저렴하게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갤런, 2갤런, 3갤런 크기의 육묘용 포트는 삽목을 시작하거나 모종을 옮겨 심거나 땅에 아주 심기 전에 식물을 키우는 데 완벽합니다. 개별 셀이 있는 모종 트레이는 상업용 재배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것들인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셀 구조는 뿌리 시스템을 분리해주고 이식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모종을 깔끔하게 뽑아내기 쉽게 해줍니다. 버려진 육묘용 용기의 품질은 대형 매장에서 팩으로 사는 것보다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업용 묘목장에서는 반복적으로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튼튼하고 오래가는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개인 원예센터나 묘목장에 미리 전화를 해보세요. 대형 체인점보다는 규모가 작은 곳이 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즌이 끝날 때나 배송이 도착한 후에 처분하려는 용기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대량 배송 직후에는 어딘가로 치워야 할 빈 포트가 수백 개씩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Top 7. 베이커리 빵 트레이 및 농산물 트레이. 이것들은 베이커리에서 빵을 운반할 때 쓰는 평평하고 격자 구조로 된 플라스틱 트레이나 농산물 부서에서 과일과 채소용으로 쓰는 트레이입니다. 보통 깊이는 2인치 정도의 바닥이 뚫려 있고 쌓을 수 있으며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지만 끊임없이 버려집니다. 정원에서 이것들은 탁월한 파종 및 모종 관리 트레이가 됩니다. 바닥의 개방형 격자 구조는 시중의 파종 트레이가 흉내낼 수 없는 배수성을 제공합니다. 물이 자유롭게 빠져나가 뿌리가 고인 물에 잠기는 일이 없습니다. 발화를 위해 히팅 매트 위에 올려두면 아주 훌륭하게 작동합니다. 또한 실내에서 키운 모종을 아주 심기 전에 실외 환경에 점진적으로 적응시키는 순화 과정에서도 유용합니다. 트레이 덕분에 한 번에 많은 모종을 옮길 수 있고 측면이 뚫려 있어 공기 흐름이 원활해 식물을 더 빨리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베이커리나 식료품점 농산물 부서에서는
이런 트레이드를 순환시키며 손상되거나 남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폐기합니다. 상업적 운송에는 쓸 수 없는 미세한 금이나 깨진 모서리도 정원에서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베이커리 카운터나 농산물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이 쓸 수 없는 파손된 트레이는 기꺼이 건네줄 물건입니다. Top 8. 황마 커피 자루 및 곡물 자루. 이 항목은 매번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커피 로스터리와 수입업체들은 생두를 50돌 100kg 무게의 커다란 황마 자루에 담아봤습니다. 자루가 비워지면 그것들은 그냥 방치됩니다. 특히 스페셜티 커피 로스터리에서는 자루가 정기적으로 나오지만 빈 자루를 쓸 때가 거의 없습니다. 황마에 담긴 제품을 받는 사료가게나 곡물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에서 황마 자루는 매우 다재다능합니다. 가장 명확한 용도는 재배용 용기입니다. 배양토를 채우고 윗부분을 접은 뒤 바닥에 배수구멍을 내면 공기가 아주 잘 통하는 대형 패브릭 플랜터가 됩니다. 플라스틱 용기와 달리 황마는 뿌리의 공기 단근을 유도합니다. 뿌리가 용기 끝에 닿아 공기를 만나면 성장을 멈추고 안쪽으로 다시 가지를 쳐서 플라스틱 화분에서 흔히 보이는 뿌리 엉킴 현상 없이 훨씬 건강하고 밀도 높은 섬유질 뿌리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넓게 펼치면 황마는 훌륭한 생분해성 잡초 차단막이 됩니다. 조경용 부직포처럼 작동하지만 2또 3시즌이 지나면 합성 잔여물을 남기지 않고 토양으로 분해됩니다. 특히 나무가 자리를 잡는 동안 잡초 억제가 필요하지만 영구적인 합성 물질은 원치 않는 어린 유실수나 다년생 식물 주변에 유용합니다. 스트립 형태로 자르면 묶거나 지지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가지나 무거운 토마토 덩굴을 지탱할 만큼 강하면서도 식물을 파고들지 않을 만큼 부드럽습니다. 뿌리 묘목을 감싸거나 나무 밑동을 설이나 햇볕 대임으로부터 보호하거나 환절기에 추위에 약한 식물을 덮어주는 데 사용하세요. 먼저 스페셜티 커피 로스터리에 문의해 보세요. 가장 흥미로운 문양이 있는 자루를 얻을 수 있고 보통 흔쾌히 나누어 줍니다. 사료가게와 농가 보급소도 꾸준한 공급처입니다. Top 9. 달걀판. 이것은 전 세계 모든 식료품점의 계산대 근처에 있지만 거의 아무도 요청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식료품점과 레스토랑에서는 엄청난 양의 달걀을 사용합니다. 상업용 주방, 카페 조식 카운터, 매장 내 베이커리는 달걀판을 상자째로 소비하며 대부분 재활용되거나 버려집니다. 배송 중에 파손되거나 젖은 판들은 그들에게 무용지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완벽한 도구입니다. 종이 재질 달걀판의 각 칸은 씨앗을 심기에 거의 정확한 크기입니다. 각 칸에 파종용 상토를 채우고 씨앗을 넣은 뒤 부드럽게 물을 주면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면서도 이식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주는 12구 모종 트레이가 완성됩니다. 모종이 땅에 심어질 준비가 되면 판 전체를 심으면 됩니다. 종이 재질은 몇 주 안에 흙 속에서 분해되고 뿌리는 아무런 방해 없이 그대로 뚫고 자라나므로 이식 스트레스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종이는 새 모종이 자리를 잡는 동안 주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야외 화로나 벽난로의 불쏘시개로도 쓸 수 있지만 그것은 덤일 뿐입니다. 정원에서 이것들은 상업용 시장 정원사들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정식 파종 도구입니다. 카페, 식료품점, 베이커리 카운터 혹은 아침 식사 위주의 레스토랑에 문의하세요. 거의 항상 쌓여 있을 것입니다. 직접 가방을 챙겨가세요. 납작하게 눌리기 때문에 수백 개도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Top 10. 신문 및 신문지 롤. 종이 신문은 사라져가고 있으며 인쇄소에는 인쇄기에 돌리기에는 너무 짧은 신문지 롤의 마지막 몇백 피트 분량인 엔드롤이 갈 곳 없이 쌓여 있곤 합니다.
일반 가정용 신문도 똑같이 효과적입니다. 정원에서 신문을 OT 10장 정도 겹쳐 깔고 물을 적시면 골판지만큼 효과적으로 빛을 차단하며 울퉁불퉁한 땅에도 더 쉽게 밀착되고 더 빨리 분해됩니다. 잡초를 억제하는 통로 덮개로 일항 사이에 사용하거나 새로 옮겨 심은 모종 주변에 깔아 활착기 동안 수분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세요. 또한 신문을 말아서 생분해성 파종 포트로 만들 수도 있는데 이는 세대를 이어내려온 기술입니다. 작은 원통에 신문 몇 장을 말아 바닥을 접고 흙을 채운 뒤 씨앗을 심으세요. 이식할 때가 되면 포트 전체를 땅에 심으면 되고 분해되면서 뿌리가 바로 뚫고 나오기 때문에 이식 스트레스가 전혀 없습니다. 잘게 부순 신문지는 퇴비더미에서 훌륭한 탄소층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정원사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잉크에 독성이 있다고 생각해 신문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년 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환경보호청 EPA 규제가 도입되고 업계가 변화하면서 90년대 무렵에는 사실상 모든 신문 인쇄소가 콩기름 및 수성 기반 잉크로 전환했습니다. 일반 신문지는 완전히 안전합니다. 단 하나, 광택이 나는 잡지 삽입물은 제외하고 사용하세요. 지렁이 퇴비통을 운영한다면 잘게 자른 신문지는 지렁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침구 재료 중 하나입니다. 지렁이는 그 사이를 파고드는 것을 좋아하며 수분도 완벽하게 유지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바로 분해됩니다. 지역 인쇄소나 지역 신문사에 문의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엔드롤 하나만 얻어도 한 번에 수백 평방피트를 덮을 분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전화 한 통, 적절한 카운터에서의 대화 혹은 적절한 시간에 방문하는 것뿐입니다. 어차피 가게들은 이런 물건들을 버리려던 참이었고 여러분은 그저 나가는 길목에서 방향을 돌려주는 것뿐입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물건 중 정원을 위해 멋진 아이템을 득템해 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모두 읽어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팁들이 여러분 주변 가게 뒤편에 쓰레기를 보는 관점을 바꾸어 놓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른 이들이 묻어두려 했던 숨겨진 역사와 자원들을 찾아내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함께 미래를 가꾸어 나갑시다. 다음 정원 보물 찾기도 곧 시작될 것입니다.